네, 시민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난주와는 정말 또 다른 온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시장이 점점 반등을 하는 건가? 매크로도 이제 기분 좋게 변해가는 과정인가라는 이 기대감에 아무래도 많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나섰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월요일이 되자마자 주말간에 있었던 이 매크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에 대한 동력은 다시 한번 회복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 회복세 안에서 어떤 섹터를 좀 잡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특이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수팀 함께합니다. M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백인엽 매니저님.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어땠습니까? 네,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오늘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던 화장품 테마에서는 고점에서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화장품 쪽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 이따가 특이점에서 얘기하겠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오르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접근해서 많이 떴을 때 파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상태에 있는 종목들만 계속 가다 보니까 투자자들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식품 같은 경우에도 라면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김 관련 종목들도 오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이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테마가 나올 때까지 투자자들은 당분간 이런 개별 섹터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걷다 보면 님께서도 채팅창 올려주셨습니다. 이 나라 증시 정말 이상하게 움직여요 라고. 오늘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김병진 매니저님, 네. 지난주만 해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유럽이 힘들다라는 이런 매크로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힘을 잃을 일인가라고 생각도 들고,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다 이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는 근데 시장을 안 좋게 볼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다들 기대했던 물가 지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 방향성으로 좀 나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좋은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예.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게 뭐 수입 물가 지수라든가 물가 지수라든가 PPI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걱정했는데, 그 지표들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나왔고, 미국의 이제 금리 전망에 대한 점도표도 어쨌든 올해 1회 인하 전망이고, 원래 이제 내년이 3회 인하 전망이었는데 내년이 4회 인하 전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뀐 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상 뭐 어쨌든 금리 인하 방향성으로 물가만 낮아지면 갈 거야,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런 시장에 대한 의문점을 갖기보다도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좋은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쪽으로 좀 기조를 잡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네, 시장에서 딴 데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다른 데 흔들릴 게 없고, 지금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4.24로 굉장히 네. 안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때 희망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희망을 가지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장 마감 후에 이게 지금 희망적인 뉴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원수 매니저님, 삼성전자가 이사회에서 GPU를 투자하겠다라는 이 단독 보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일각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냐, 잠깐 그 단독 기사에 대한 평가로만 보면은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될까라는 의구심 하나 있고요. 문어발로 가냐, 삼성전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단독이다 보니까 공식 발표 전엔 아무것도 믿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당연하게 계속해서 좀 강조드렸던 대로
공식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기다려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 기사를 딱 듣자마자 뭐라고 생각났냐면은 엔비디아가 안 받아주니까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는 건가? 만들자 우리가.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지나긴 했는데 네.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늘 장 중에 또 이런 뉴스가 올라왔었어요. 삼성전자향으로 HBM12 3E 12단 HBM3 12단 관련해가지고 또 반려 나왔다라는 뉴스가 올라왔는데 제가 장중에 그거 가지고 이제 저기 밴드나 텔레그램 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 오늘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한번 보시죠. 제가 봤을 땐 내려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내려갔어요. 단독 기사가. 네, 단독 기사다라고 해서 올라왔던 게 있었는데 내려갔고 이 시장이 지금 이제 앞서가지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런가요 하시면은 원래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CPI 발표 이후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가져가는 형태를 갖췄지만 생각해 보시면 파월 연준 의장 똑같이 매파적이었고요. 점도표도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적이나 아니면은 유럽 경기 향 내에서 뭐 우파가 더 득세를 한다. 뭐 이런 지금 레임덕과 같은 흐름까지 계속 뭐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국내 시장 오늘 장 중에 최근에 그런 화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북한 리스크예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지금 왜 외국계들이 팔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장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나왔으니 매력도 떨어졌죠. 이 지금 상황에서 또 북한도 난리 피지. 지정학적 뭐 전체 세계 지금 매크로도 지금 유럽도 안 좋다고 얘기하지. 복잡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언제나 그냥 다른 미국같이 그냥 쭉 자기가만 치고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금 수급 쏠림 형태가 일어난 시장이 좀 기한이 된 지는 좀 됐습니다. 2주에서 3주가량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좀 제가 수급적으로 좀 특이한 모습을 찾아서 함께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은 오늘 인버스 수급이 좀 눈에 띄게 들어왔습니다. 인버스 수급이 지금 오늘 중에 외국 기관계 금투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들어온 이 수급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올해 기준으로 총 2번째로 가장 많이 매집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제가 목표점들 한번 말씀드릴 텐데 1월 3일이 올해예요. 1월 3일 올해 1월 3일 때가 최초로 여기서 외국계들이 인버스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던 때입니다. 지금 여기 하락 전환한 구간이죠. 두 번째가 어디였냐면은 4월 13일 구간입니다. 4월 13일, 12일 구간 이때가 가장 많이 인버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가 오늘입니다. 대외적인 악재 요인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인버스 수급이 들어온다는 게 사실 깨름직해요. 그렇죠. 이렇게 좋게 볼 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모멘텀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짜 엔비디아에서 오케이 삼성전자 같이 합시다 라고 이야기가 안 나오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일단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 법한 지금 개별 장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만 착안해 보시면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포인트 더욱이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채팅창에도 김용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조심해야 할 시장 분위기라고 했는데 자, 이 조심해야 할 시장 분위기 안에서도 화끈하게 올라가는 우리나라 섹터들 오늘 특히나 돋보였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가 바로 현대차에 대한 특이점인데요. 먼저 특이점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자,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포트로 우리가 데려가야 할 종목인지 그리고 기존에 오늘 아마 현대차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동차 쪽을 워낙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위너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수익에 대한 축하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오늘 현대차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주말간에 인도 IPO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좀 더 높은 가능성으로 성공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말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대차가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는지 백인현 매니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현대차랑 기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이슈가 있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말에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시장에서 IPO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인도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 뭐 예를 들면 뭐 SL이라든지 서현이아라든지 서웅화이텍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화신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오늘 그 상승폭이 절정에 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랐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신차 판매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인도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위가 일본이었는데 이번에 인도가 3위 자리를 꿰차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 이어서 자동차도 이제 우리 국내 업체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네.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도에 인도에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경신했고요. 2023년도에도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차 그룹 업체들이 그만큼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각각 현대차는 올해 8종의 신차를 인도에서 출시할 계획이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3종의 신차 출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인도 시장 내 자동차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1위랑 3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업체입니다. 대신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랑 기아 합산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20.9%로 2위입니다. 일본 토요타보다 오히려 인도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은 기존에는 미국 쪽 매출 비중이 큰 종목들만 눈여겨보셨다면 지금은 인도 쪽 매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자동차 부품주들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출 비중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지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를 따라서 미국을 갔던 종목들도 있는데 이제는 인도에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또 장 막판쯤에 또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 단독 보도예요. 단독 보도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은지 일단 이에 대한 얘기 해보자면 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이 2026년까지 좀 연장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제도가 최근에는 좀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전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를 좀 뒤엎고 이게 또 연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좀 모멘텀으로 밀고 있었던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밸류를 받을 기회가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이슈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팔렸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까지 공통된 사항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잘 팔리고 있는데 갑자기 세제 지원이 끊긴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판매량이 감소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불안 요소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 뭐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뭐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네.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카본 캐니스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테슬라라든지 다른 완전한 전기차 업체들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더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 좀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명예회장의 건강 의심설도 돌면서 현대 그룹주들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말간에 인도 IPO 이야기도 나오면서 오늘장 화끈하게 움직였습니다. 장 막판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 이야기도 연장이 된다.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와, 우주의 기운이 현대차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좀 충분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현대차와 기아를 볼 때 어떤 포인트로 좀 투자 이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조은수 매니저님, 인도 IPO도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보던 수출 지표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 뭔가 어떤 쪽으로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저는 굳이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하면은 세 번째.
와, 진짜요? 지배구조. 그게 훨씬 더 괜찮아 보여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면서 북미향 수출 관련주들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화장품도 좋고 식품도 좋고 자동차 부품주도 있는데 얘네는 좀 업황이 좀 그렇습니다. 라면서 좀 아쉽다라는 평을 내놨는데 이번에 인도 IPO 소식이 한 방에 다 갔어요. 맞아요. 참 이것만 봤었을 때 사실 무슨 기분이었냐면은 야 현대차가 저 정도로 가고 화신 현대차 이 부품주들이 이 정도로 가나라는 느낌이요. 예. 이게 원래 우리나라 특히나 현대차나 기아 국내향 내에서 부품주들이 안 좋은 점이 이제 현대차에서 가격적으로 조정 들어가면 억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대차가 좋으니까 당연히 좋은 상황은 맞는데 미래 개선적인 실적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안 좋다라고 하니까 뭐 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왈가왈부도 못하는 상황에서 IPO가 터져준 덕분에 올라왔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적정 주가 레벨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일부 보여요. 적정 주가 레벨 정도 선으로 좀 반등이 많이 일어난 모습인데 제가 차라리 지분 구조 쪽으로 보자고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이 지분 구조 쪽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게 뭡니까? SK. SK도 움직였다시피 일단 이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지분 구조 개편 쪽으로 했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인 그쵸. 종목이 이 두 종목입니다. 근데 일단은 오피셜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오늘 중에 현대차 IPO 진행한다고 하니까 부품주들은 가는데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는 못 갑니다. 금요일에 좀 올라가다 보니 뭐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 종목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좋아요.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일단 그 사실 무근하다라는 형태로 나왔다 보니까 그러면 주가가 원래 빠져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버텨요. 오히려 저는 진짜 차트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이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앞서가 시작하면서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기 그쵸. 이슈 관련된 이야기를 말한 상황인데 일단 CPI가 좋게 나온 상황에서 CPI가 이제 어찌 보면은 물가 관련해서 잡히나요? 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저는 아직은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어요. 금융이나 아직 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선행적인 기대 심리로 이제 개선세로 좀 올라간다 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좀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대장주인 현대차가 좀 낫지 않나. IPO 쪽으로 이번에 그래서 분할 상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분 구조로 따지면 그렇게 큰 분할 상장권과 관련된 모습은 없고 네. 걱정하는 거는 현대차가 이제 해외 자금을 좀 유입하려고 결국에는 인도 상장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국내장에 있는 현대차의 가치가 또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투자 자금이 오히려 인도 법인 쪽으로 가면 어떡하는가. 네.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당장에는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3% 이상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셨다시피 요새는 그냥 수급 붙고 좋은 뉴스 있다 하면은 그쪽 수급으로 다 그쵸. 쏠립니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예. 시장이 최근에 좀 맞는데 맞아요. 한번 이렇게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한 만큼 너무 바로바로 쫓아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수급 쏠림 구간에서 물론 더 가는 모습을 식품주와 같은 모습에서도 보여줬지만 연결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예. 있기 때문에 IPO 관련된 이야기는 길게 어차피 연말까지입니다. 현대차는 연말까지 있는 만큼 이번에 일단 호재 나왔고 그로 인한 수급이 붙었으니 일단 보내주자. 네. 저는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스 매니저 말처럼 요즘 시장 보면 이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 번 하다 보니 매수할 타이밍을 항상 놓쳐가지고 항상 그냥 차트만 보면서 그때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문수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자동차 섹터는 조금 더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데에 의구심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랑 유럽이랑 특히나 이제 금리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왜 우리가 CPI로 환호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연준에서는 점도표를 안 내렸어요. 네. 저 솔직히 그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아니 CPI가 이렇게 나왔는데 점도표를 안 내린다고?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날에 CPI 발표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버크셔 해서웨이 저기 회장님 저기 성함이 뭐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저도 워렌 버핏. 이게 갑자기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그쵸? 났어요. 네. 모두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 지우개. 네, 모두가. 그 워렌 버핏이 연준에다가 편지까지 썼어요.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이제 너무 오래 유지했어. 이제는 내려야 할 때입니다. 고마해라. 네, 고마해라. 많이 고마해라. 묻다 아이가 하면서 편지까지 썼어요. 네. 근데 점도표가 변경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향 내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 특히나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2029년도까지 금리를 4%대를 또 예측을 했어요. 네. 고금리 기조가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를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단은 올해에서 1회 가능성을 일단 많이 보고 있다시피 이 1회 금리 인하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혹은 또 시장이 거꾸로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뉴스를 꺼낼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연동성을 좀 이을 수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 이해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가 지난주 스탠스처럼 보면 안 되듯이 금리에 대한 불투명성이 아직 뭔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연관된 것들, 연계된 이 종목과 섹터들은 좀 조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조은수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병준 매니저님, 아까 얘기했던 세 개 있죠. 지금 현대차의 중심 모멘텀은 아까 이제 조은수 매니저는 지배구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병준 매니저라면은 뭐 수출 지표, 인도 IPO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인도 IPO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다르게 지금 G7이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오. 중국의 너무 과잉 생산, 네. 너무 저가 공세,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국산 전기차, 자동차의 좀 반사수혜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과 인도 IPO 이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인도 IPO 관련돼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좀 한번 인도 상승을 IPO. 보면서 네.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얼만큼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현대차가 한 3.9%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요. 현대가 지금 인도 시장에서 지분 가치가 이제 171억 달러, 우리 한화로 보면은 한 23조 원 정도 이제 따져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인도 시장의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동차 메이커의 할인율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걸 가정하면은 할인이 됐을 때 40% 할인을 적용하면 지분 가치가 한 11조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 이 현대차가 IPO를 하는 게 지분을 이제 다 상장하는 건 아니고요. 17.5%만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은 한 4조 정도가 자본 조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분 가치는 현대가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IPO로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이 이제 한 4조 정도. 그 인도 법인의 수익 가치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인도 법인이 지금 2024년 순이익이 1조 1천억 정도 나오고요. 이걸 PER을 4.8배로 적용했을 때 5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총합을 다 한다면 지금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56조, 58조, 오늘 기준으로 한 58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10조 정도의 가치를 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맞아요. 이렇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볼 수 있겠다. 10조로.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IPO 했을 때 업사이드가 18%인데 만약에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IPO를 굉장히 흥행했다. 네. PR을 굉장히 높게 받는다.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 여력 올라갈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져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증권사 이 컨센서스에서 이제 대략적인 추정치를 보고 이게 예. 그나마 이제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진을 보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한 34만 원까지 올렸죠? 그렇죠. 34만 원 정도까지 올렸고 일단은 확실한 거는 할인율을 40%로 적용하고 PER을 4.8배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도 시장에 상장했을 때의 그 가치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인도 시장 자체가 지금 10대, 20대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 향후에 그 10대, 20대들의 소득 여력이 증가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분명한 호재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좀 가야 될지, 어떤 투자 방법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일단 현대에 대한 호재성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차만 사기에는 아쉽지 않을까? 부품주를 곁들여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품주만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군요. 확실히 완성차는 하나 가고 부품주로 곁들여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현대와 기아. 현대가 낫습니까? 기아가 낫습니까? 저는 현대가 네, 저도 현대가 나왔습니다. 현대. 알겠습니다. 자, 현대로 일단은 그래서 완성차는 통일을 하고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부품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부품주로 좀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부각을 받았던 건 화신,
서현, 이화, SL 이 쓰리톱이었습니다. 이 쓰리톱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쓰리톱으로 꾸준하게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 외에도 주목받을 만한 종목들 뭐 아진산업, 성우하이텍 등이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라면 부품 중 어디를 좀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서현이화 쪽 보고 있고요. 네.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4,760억 정도 됩니다.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이 한 444억 정도 나와요. 뭐 이 추세로 간다라면 올해 전반적인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700억에서 한 1,8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저 PBR 관련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때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거든요. 실적이 잘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현이화는 향후에는 저 PBR 이슈도 같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인도 법인 매출, 인도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후에 미국, 멕시코, 인도 쪽에 총 6개의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해외 신규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안 그래도 저평가인데 신규 공장까지 가동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서현이화는 지금 자리에서도 좀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품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 의견도 맞는 거죠?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품주 그리고 오르고 있는 부품주를 매수하셔야지 너무 이제 혼자 종목에 심취하셔가지고 막 덜 오른 거 시장에- 찾아야지 이런 네, 거는. 덜 오른 거 찾다 보면 아예 시장에서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있는 선택한 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서현이화 당연히 인도 밸류체인에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에도 루루님께서 백인현 매니저님 항상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항상 주니까 여러 가지 소스가 많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의 팬분들도 오늘 채팅창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님 어디 보는 게 좋을까요? 덜 오른 쪽에 희망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올라가는 쪽에 수급이 붙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부품주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제 나는 강심장이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실 수 있고 나는 내 심장은 작다. 네. 좌심방, 우심방이 너무 아파가지고 난 못 네. 들어가겠다 하는 분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감이 작다. 난 간이 작다 하시는 네. 분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지배구조건으로 뉴스가 나올 법하다라고 하는 그냥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좀 뉴스 매매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만약에 회장님이 이렇게 별세하시면은 가는 거예요. 지분구조.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보는 게 낫고 최근에 이런 수급 형태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일단은 부품주를 따라가는 게 일단 맞다고는 말씀드립니다만 대응적인 부분에서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주들을 쫓아갈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장중에 꼬박꼬박 매일같이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도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부품주는 어디가 좀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모든 부품주가 다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쵸, 예. 네, 특정 부품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가는 종목들 위주로 좋을 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 저는 이제 SL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좋다. 지금 대장 오브 대장이잖아요. 네, 대장 오브 대장이고 차트를 한번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 헤드램프를 좀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좋은 이유는 영업 마진이 한 9.1% 정도 나와요. 다른 자동차 부품 기업들 대비해서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글로벌 뭐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현대차나 이런 쪽에 이제 LED 헤드램프를 납품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동률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2023년, 24년 했을 때 테네시 공장, 미국 테네시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100%가 넘고 있고요. 알리바마 같은 경우에도 뭐 69%에서 75% 정도 가동률을 가동하고 있어서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 이 기업의 이제 단점, 뭐 안 좋은 점을 굳이 찾아본다면 제가 봤을 땐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 자동차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5년 장기 인플레이션 같은 게 지금 3.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자가 상승할 가능성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놓은 상황에서 좀 우호적이다. 그리고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자동차 부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했을 때가 굉장히 네. 좀 좋은 상황인데 지금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성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SL이 좀 낫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서 특히나 영업 마진이 굉장히 높은 OPM이 9.1%나 되는 SL이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하고 가는 종목이 더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 햇살님께서 아까 조범수 매니저님, 우리 이제 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간이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담을 키울 수 있을지. 우리 타짜에도 명대사가 있잖아요. 자, 담 좀 키워드려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왜 뭐 키웁니까 꿀팁 같은 그걸? 거 없어요? 아니요, 저는 안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키우실 필요 없어요. 오문연답.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오히려 간이 이제 나는 간이 없어요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이제 무서운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겁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대담한 매매를 형태를 간을 키워가지고 네. 했다? 굳이요? 저는 오히려 간이 작다고 간이 작다고 말씀하신 분들 더 좋은 게 그런 분들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예. 주식판에서는 돈 버는 게 물론 장땡이지만 이렇게 오래 가시는 분들도 승자입니다. 그 네. 부분을 꼭 알고 가시면 좋겠다. 저는 간 작으신 분들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담을 키우지 않아도 야수의 심장을 갖지 않아도 차가운 심장을 갖지 않아도 시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시면상학과와 함께 하시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이제 자동차 부품주 얘기하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우리가 자동차 부품하면서 항상 누락시키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타이어. 아, 예. 예. 타이어는 지금 한번 5월 초 때 제대로 무너졌다가 지금 거의 좀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가 이번에 올라갈 때 타이어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까? 사실 이제 타이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네. 5월달 잠깐 반등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는 미래 이익의 함수라고 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또 굉장한 저점 구간이고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내구성이 기존 내연기관차보다는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이어 코드도 많이 넣어야 되고 타이어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율도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어 관련 종목들은 지금 조정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올 때 네. 그때 타이밍 맞게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다시 수익 낼 수 있는 저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굳이 일단은 뭐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도 되는 네. 섹터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에 대한 특이점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띄워주시죠. 자,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오늘도 K푸드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이점 통해서 지금 K푸드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길면 3주 정도 되는 것 같고 짧게 해봐야 2주 정도. 거의 일주일에 특이점에서 두세 번 이상은 다뤘던 주제가 됐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삼양식품 잘 올라갔다, 우양도 잘 간다, K푸드 전 세계의 열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반 보도를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K푸드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격언에서 소문을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그 타이밍이 된 것 아닐까라는 우려감 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김병준 매니저님, 아직은 괜찮은 시기예요? 이것도 음식료 종목도 대장주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제가 삼양식품을 이번 달 포트에 또 가지고 있고 음식료주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음식료주 쪽에서는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많이 주가가 레벨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을 평균적으로 본다기보다도 좀 잘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삼양식품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삼양식품 이미지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삼양식품이 다른 음식료주와는 좀 다르게 다른 음식료주는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뭐 9%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유난히 삼양식품만 영업이익률이 거의 19%, 맞아요. 20%에 가깝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삼양식품의 그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해외에서 굉장히 대단한데 이게 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소스류라든가 카레라든가 뭐 스낵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이거를 통한 레시피라든가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레를 통해서 밥을 말아 먹는다든가 이 소스를 통해서 뭐 닭을 뭐 제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삼양식품이 우리나라 전체 라면 수출의 66%를 차지합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전체 라면 수출의 6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삼양식품이 다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해외 수출 비중이 2015년에 11%였는데 현재는 80% 비중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정말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식품주도 승자 독식이라고 좀 지금 상황에서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꾸준하게 삼양식품은 괜찮다라고 우리가 좀 봐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도 우리 좀 대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아까 삼양식품 현재가 가격이 올라가서 봤는데 68만 6천 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하루하루 앞자리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와 정말 무서운 주식이 됐고 괜히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비디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김병준 매니저님 아까 이제 해주신 자료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봤었고 삼양식품만의 특별한 이 매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장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지금 궁금한 건 지금 시장이 그렇게 힘이 없고 시장이 뭔가 좀 믿을만하지 못하다 보니 이럴 땐 확실히 가던 테마가 가더라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조범수 매니저라면은 K푸드가 이런 시장 흐름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직도 삼양식품 불닭을 왜 먹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그것도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냥 항상 똑같이 하잖아요. 그거 매운 거 왜 먹습니까? 왜 먹을까요? 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 먹을까요? 아까 병진 매니저님께서 그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트렌드. 트렌드예요. 트렌드. 맞아요. 트렌드 순환에 발 맞춰서 지금 당장 불닭에 대한 인기가 좋은 건데 최근에 제가 불닭 관련해서 소식 들은 게 제일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덴마크에서 불닭 리콜 내렸어요. 아, 맞아요. 덴마크에서 리콜 내렸습니다. 너무 맵다고? 너무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는 얘기했죠? 후추도 맵다고 하는 나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콜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는 요구르트 드링킹이 있어가지고 우유 있잖아요.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매운 거는 매워요. 저 애초에 안 먹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좀 소비 트렌드 때문에 맞춰서 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의 실적이나 이런 모습은 좋습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건 딱 하나예요. 트렌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렌드 추세에서 실적에 대해서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 그렇죠. 그것만 따지자면은 사실 지금 더 올라온 상황에서는 이제부터는 셀링 자리에 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분위기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회의할 때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 K 이것도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가 뭐였죠? 갔을까요? 뭐였죠? 그게 K? 홍삼. 홍삼. 홍삼도 갔어요. 이제 K 안 올라갔던 거 골라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거의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홍삼 관련주 오늘 뭐가 올라갔냐고 물어보시면 슈럼이 갔어요. 슈럼이 갔는데 뭐 사실 슈럼이라고 하는 종목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슈럼 처음 봤어요. 슈럼. 네. 나오네요. 1177원. 네, 예. 지금 슈럼이 지금 올라갔는데 원래 홍삼 관련주만 하면 원래 뭡니까? KTN주입니다. 그렇죠. 근데 슈럼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슬금슬금 좀 걱정감들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거의 뭐 끝물이 와도 그래도 테마는 끝까지 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식료품 쪽이 지금 일단 당장에서는 시장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투자 아이디어까지 돌리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사료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고 최근에 돼지 열병도 이야기, 아프리카 열병도 그쵸. 이야기도 나온 상황이고 또 중국의 유럽향 관련해 가지고 돼지고기 수입권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까지 하고 네, 식품 쪽들은 일단 당장에는 이슈가 끊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실 법은 한데 이제 슬슬 바닥권에 있던 잡조라고 할게요. 흔히 이게 슈럼이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됩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1177원. 오늘 10%대 올라서 177원이 올라갔네요. 전일 1000원이었던 거예요. 전일 시총이 400억이에요. 예. 전일 시총 기준이 400억짜리인데 그러니까 흔히 이런 잡스럽다고 표현을 할게요. 시총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종목들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구간까지는 온 것 같다라고는 좀 그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이따가 물론 우리가 종목 이야기도 할 거지만 제가 좀 오히려 오늘 중에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본 종목이 뭐였냐면은
자, 김밥 잘 팔린다고 하니까 김 받고 그렇죠. 그래서 밥도 있잖아요. 냉동밥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단무지라도 없나라고 그렇죠. 해서 찾아봤는데 어. 여기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포장용지. 어. 라면 잘 팔린다고 하잖아요. 라면이랑 김밥 이거 야. 종목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힌트 주는 그래서- 거예요, 힌트? 아니 뭐 힌트라고 할 게 있으니까 얘기하는 네. 거지. 한솔재지. 그래서 말씀을 오늘 그래서 한솔재지가 오히려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한솔재지 아예 여기 공시 들어가 보시면은 오뚜기랑 삼양식품 라면에 용기를 제공한다. 뭐겠습니까? 컵라면이겠죠. 컵라면이나 뭐 김밥류에서도 항상 보면은 그러네요. 종이 재지들 있잖아요. 오. 펄프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펄프 가격도 이미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을 안 받고 있는 이 가격 평가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한솔재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지금 이제 테마에서 식품주뿐만 아니라 번외적으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번쩍거리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고가에 올라 있는 식품주들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셀링. 일부 팔면서 안정감 가지시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솔재지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 아이디어, 인사이트 얻을 수 있었던 오피니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본다면은 삼양식품은 사실 거의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밑에 따라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여기보다는 한 이 정도에 있어서 네. 뭐 CJ제일제당 같은 종목도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한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포기를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한 순간입니까? 아마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다른 HBM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식품주 쪽에서는 라면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으로 삼양식품이 치고 나가는데 뭐 다른 이제 뭐 김 관련 종목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CJ 시푸드라든지 뭐 사주 시푸드 관련 종목들 뭐 최근에 김 수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김 관련 종목들도 뭐 예를 들면 등락률이 좀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화장품에서는 실리콘투는 계속 가지만 다른 화장품주들은 등락률이 계속 있듯이 그런 식으로 아마 당분간은 트렌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고환율 시대이기 때문에 뭐 라면이랑 그리고 화장품이랑 김이랑 다 마찬가지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삼양식품도 다른 라면 업체들 비해서 잘 가는 이유가 바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라면 업체이기 때문에 잘 가는 거듯이 다른 이제 뭐 김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쪽도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 다만 그렇게 뭐 각 섹터의 대표 종목처럼 바로바로 이제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은 굉장히 큰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명진 매니저님은 삼양식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와, 자, 자리가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조정신 매수 관점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잡아야 돼요?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증권사 컨센서스 목표치가 8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60만 원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료품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추세를 타면 매출 변동성이 높지가 않고 매콤한 제품, 이 덴마크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덴마크에서 너무 매운 제품들은 좀 철회가 됐다라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건 다른 지역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그리고 이 불닭볶음면에 지금 인기가 있는 제품 라인업들이 너무 매운 그 핵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로제, 뭐 까르보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안 맵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하려고 진짜 직접 다 먹어봤습니다. 예. 세 가지 라인업들 다 먹어봤는데 안 매운 라인업이 분명히 있고 그게 로제, 저는 로제. 더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라인업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명확한 수출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삼양식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특이점, 오늘도 K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가는 섹터가 가고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여기에는 이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브 시스터즈가 좀 증권가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야 우리가 쌍수 벌려 환영할 수 있는 섹터일까? 또 이제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게임주의 매력도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크래프톤의 주가를 아마 보셨으면은
야, 이거 대장이 하나 나타난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크래프톤을 비롯한 게임 섹터 살아날 때가 됐나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게임주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 게임주의 호재성 뉴스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이제 조범수 매니저가 이쪽에서는 최고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일단 뭐 지금 게임주를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식품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게임도 물가의 영향을 과연 안 받을까요? 게임의 물가 영향? 게임은 받습니다. 물가 영향을 덜 받지 않나요, 좀?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임금이잖아요. 네. 임금 연동성과 보면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디아블로 아시죠? 예. 뭐 우리 저번에 스타크래프트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게임이라고 하면 뭐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가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등짝 많이 맞으면서 했었는데 네. 자, 디아블로가 게임을 지금 이번에 이제 추가 DLC라고 해서 게임을 또 냈습니다. 그거 얼마일 것 나왔죠. 같으세요? 맞아요.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게임 한 팩이 얼마일까요? 예전에 용산 같은데 왔다 갔다 할 때 진짜 어렸을 때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게임 CD였거든요, 그때. 5만 원, 6만 원 하지 않았나 싶어요. 10만 원입니다. 이야,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여기도. 게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게임사들이 전반적으로 이 게임 이제 발매를 하면서 영업이익 개선이 안 되는 게 물가는 올라가는데 왜 게임 가격은 안 올라갑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 쪽이 많이 매달려 있으면서 중국 판호 받아야 됩니다. 중국 대만 가야지. 아시아권이 이런 도박성 게임들이 잘 팔리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도박성 게임 같은 경우에 철퇴도 많이 내리는 안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갈려졌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와 같이 완전히 모바일 게임 향을 유지하는 업체, 그리고 아예 우리는 유럽 북미향으로 하겠다라면서 패키지로 나뉘는 업체 쪽으로 좀 많이 갈렸는데 일단 당장의 스마트폰 판매량도 이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올해 1분기부터 AI 덕분에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하면서 스마트폰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예.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이쪽도 게임성과 연계성이 상당히 높고요. 앞으로 게임사들이 갖춰 나가야 될 모습은 임금 상승에 발 맞춰서 그 부분을 낮추는 거겠죠. 그게 뭡니까? AI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게임사들이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대박을 터뜨릴 거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사실 바이오주나 게임주나 제가 비슷하다는 말씀 항상 자주 드려요. 왜? 임상되면 됩니다. 대박 나면 됩니다. 게임주, 게임 대박 나면 됩니다. 단지 그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지금 재무 안정성 평가에서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종목들은 몇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크래프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오히려 이 게임주들 나는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 제가 농담 삼아서 한 말이지만 네. 제가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들한테 물어봐라. 아들 있으신 분들은 아, 아들한테 물어보셔라. 그렇죠. 두 번째가 제일 쉽습니다. 어떤 꿀팁이 좀 있나요?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뭐예요? 신작이 나온다. 네. 근데 야하다. 성공합니다. 그러면. 포스터를 봐야 되는군요. 게임을 그렇죠. 하기보다는 포스터를 보고 무릇하다면 포스터를 봤는데 세상에 저게 뭐야? 너무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나온다. 사세요. 아하. 갑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면은 시프트. 예. 대성창투가 이 시프트 상장 관련주잖아요. 예. 상장 관련 형태로 잘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매출도 잘 나와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서브컬처 게임을 내면서 매출이 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브컬처 쪽이 판단하기는 가장 쉽습니다. 야시시하다 하면은 잘 가니까 예. 게임주가 사실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도 재단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만 참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범수 매니저가 게임주를 보는 꿀팁 딱 두 가지 알려줬습니다. 아드님이 있다면 아들에게 물어봐라. 자, 두 번째는 좀 선정적이다. 포스터가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번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병진 매니저라면은 지금 게임주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봐요? 아니면은 차라리 이 시간에 반도체나 원래 하던 그쪽으로 좀 보는 게 좋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게임주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장 매출이 지금 전체 매출로 보면 한 22조 정도, 23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까지 한 30조 원 이상으로 매출을 좀 달성할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 업종을 보실 때는 어떤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인가, 그리고 뭐 신작 모멘텀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자, 화면을 보면서 이미지자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무래도 게임 시장의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라든가 흥행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폭으로 커질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작 뭐 이런 것들 이벤트를 좀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네, 두 번째 볼까요? 이미지를 보면 인도 게임 시장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야, 생각이 인도가 들어요. 여기도 나오네요. 네, 인도가 10대, 20대 구성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전체 다운로드 수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인도 시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근데 크래프톤이 주가가 가는 이유는 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래프톤 모바일, 그 배틀그라운드가 인도 시장에서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기에서 1위를 하고 있고 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의 성장분을 크래프톤이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래프톤 주가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게임주를 보실 때 성장성 그리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 보셔야 되고 인도 진출 이런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인도, 미국, 중국 딱 나와 있어가지고 중국이 있어가지고 딱 하나 떠올랐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우리가 화장품주를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요. 중국 수출을 떼어놓고 그 외에 뭐 미국 수출, 동남아 수출이 많은 종목들이 안 좋았던 시절을 모두 털어내고 요새 주가가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게임주도 항상 중국하고 엮여요. 중국 판호가 엮여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외에도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 잘 팔면은 게임주도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긴 하네요. 그럼요. 지금 앞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판호 발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내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판호 발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지만 중국 외의 지역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인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인구수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14억 인구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쪽에서 게임이 판매되기 시작한다면 굉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이미지에서 보시게 되면 인도 게임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게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 자체는 미국이랑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이랑 2021년도 그때 코로나가 한창 팬데믹이 나왔을 때인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게임 매출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까지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률이 지난 5월 달에도 전년 동기 대비 3.2%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거의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내랑 중국 외에 지금은 인도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크래프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제가 이따가 또 종목 소개해드리겠지만 다른 종목도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판호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종목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백인현 지금 매니저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검은 사막 PC 버전 아하. 중국에서 최근에 지난 5일 날에 판호 발급을 받았던 펄어비스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 이후에 이제 후속 차기작으로 붉은 사막도 지금 현재 출시를 공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검은 사막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빠르면 이제 연내에 출시된다라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출시될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도 이제 신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펄어비스는 중국 쪽에서 이제 판호 발급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출시에 따른 이제 매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가 크래프톤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이어서 조험수 매니저의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봤던 꿀팁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부합하는 종목인가요? 기대 중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요? 그래도 당장에 둘러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좀 웃음 터졌는데. 네. 결론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크래프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진 매니저님께서 크래프톤 인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최근에 인도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요새는 원래 인도가 우리가 옛날 전통 방식으로 밥 먹을 때 뭘로 먹습니까? 손으로 손으로 먹잖아요. 먹죠.
이제는 손으로 밥을 안 먹는데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인도 시장이 좋습니다. 크래프톤 인도 침투율도 어허. 좋은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이 또 출시가 돼요. 그 다크앤다커 모바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 넥슨이랑 또 굉장히 또 관계가 엄청 지저분한 그런 게임인데 예. 이게 또 출시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출시하는데 이게 인도 시장에서 과연 먹힐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좀 먹힐 것 같아요. 오. 이게 이미 과거에 선풍을 또 이끌었었던 게임인 만큼 저는 안정적인 모습에서 게임 중에서 꼭 안정적으로 난 쫓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크래프톤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선정적인 게임이 나온다면은 그거 한번 투자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대성 창조였죠 아까? 네, 그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명준 매니저는 어떤 종목이 가장 낫다고 보세요? 저도 조범수 매니저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크래프톤? 네. 그리고 또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게 모바일 게임 비중이 90%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잘 출시가 되면 흥행이 딱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은 PC 게임도 같이 이제 출시가 돼야 되는데 인도는 모바일이 좀 핵심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크래프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래프톤 게임이 나오는 게 그거죠? 총싸움 게임인 거죠? 배틀그라운드. 그게 이제 총으로 싸우는 게임 맞죠? 이번에 나오는 건 좀 달라요. 다크앤다커 그거?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거 판타지 세계예요. 그거. 칼 들고 마법 쏘고 이건데 그렇죠. 저도 해봤는데 네. 그 테스트 기간 때 테스트 당첨돼서 해봤는데 주말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조범수 매니저의 정서가 인도 정서하고도 좀 잘 맞기를 바라보면서 크래프톤도 잘 올라가고 그런 기대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게임마다 정서가 나라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크래프톤이 잘 맞는 게 인도의 정서인가라고 좀 궁금을 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특이점 3가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죠. 정말 치열합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로 바로 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